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은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9월달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슈에 오히려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금요일날 시장은 이를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사실 양시장 다 갭상승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중 그래도 흔들림은 상당히 좀 있었던 시장 모습에서 장막판 삼성전자의 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반등과 일부 시총상위 종목군들의 반등에 의해서 양 지수는 일단은 아래골을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 볼 때는 나쁜 흐름이 아니다, 괜찮은 모습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어찌 보면 트럼프 관련해서 참 빅 이벤트가 주말 사이에 터졌죠. 트럼프의 피격,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엄청난 사진이 또 탄생하면서 말 그대로 재선에 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게 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관련한 방산이라든지 트럼프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죠. 가상화폐 대통령을 칭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그 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까지 동반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남북 경협까지 움직였으니 말할 것도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장 끝나고 좀 바람을 좀 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코스피의 일부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일부 시총 상위 우량 종목들은 추세를 그리면서 사실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옆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HLB 등 갑작스럽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이런 종목에서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시가 돌파 매매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최근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귀를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사실은 트레이더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복귀해 보시면서 부족한 점을 다시 되짚어 보고, 시장과 내가 잘 맞지 않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흐름,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어찌 보면 두산 그룹주 관련해서 매매를 하다가 이쪽에서 손실을 좀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복귀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선 유리 국면의 시장, 전력 인프라 섹터의 추세적 상승 흐름과 화장품 섹터의 흔들림, 방산주, 조선주 등은 추세적 상승을 그리고 있는 시장이고,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재 코스닥의 주도 섹터죠. 이런 종목들을 두루 한번 돌려보는 시간으로 갖고 빠르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면은 상승 종목수 코스닥은 좀 더 많고 코스피도 많은 상태에서, 그간 이제 건설주들, 그 다음에 인프라들,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 종목군 등등, 사실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이 건설 섹터라든지,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이런 굴삭기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사실 건설 쪽에 이제 또 오늘 정부에서 15조 가량의 자금을 푼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건설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추세적 상승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슈에 의해서 급등했다 정도로 봐야 되는 산업군이다 정도로 봐야 되고, 여타 이제 아시아 증시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니케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다 같이 올라왔어요. 해외 하고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라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이 대형주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낙폭을 축소하고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알테오젠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끄집어 올렸고요. 거기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 강함을 유지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한 거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급격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이 두 개 분기 연속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시간 외에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의 뭐 게임의 룰이 바뀐다, HBM4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는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더 보면 지난주 미 증시 목요일 하락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마감되었는데, 주말 사이 아주 빅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 관련 종목군들 강했고, 연속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아닌 내용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 3전의 오후장 반등에 지수가 그래도 11선을 지지하고 올라왔고, 코스피 업종 쪽은 전력인프라 여전히 좋고, 방산 좋고, 조선 좋은 흐름입니다. 딱 이 세 개 업종에 플러스 알파가 반도체겠죠. 그래서 4개 업종이 그냥 시장 주도 업종이다 라고 보여주고, 코스닥 기준 알테오젠이 여전히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방에 유지한 가운데, 2차전 종목군들은 트럼프 악재에 밀리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덜 밀렸네 하는 생각이 좀 오히려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은 여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퓨처캠이 신고가 뚫면서 완전히 상향 최고가를 그렸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박스권을 다시 깨고 이탈하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는 눌림은 볼 수 있겠죠. 코스닥 기준 알테오젠이 잘 버티는 가운데 여기는 지나갔고,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급등하고, 여기에 머스크가 바람을 불어주면서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의 초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방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나토의 방위비를 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재선이 되면 취임 전에 휴전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휴전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유럽이나 또한 중동 등 미국에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진행이 되면은 중동도 유럽도 각자 도생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무기 구입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도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 방산에 좋을 것이라는 논리, 여기에 최근에 방산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추세도 좋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강한 모습에 오늘 현대로템이 좀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비공이 미국에서 이제 6발 다 명중했다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즉 비공의 이 테스트가 통과되면서 미국향 이 유도미사일 수출의 길이 열렸다라는 내용까지 터지면서 장중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박스권 그리다가 계속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로서는 방산 섹터가 계속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해서 젤란스키 행보라든지 윤 대통령의 지원 이슈라든지 이쪽은 재선되면 정리하겠다라고 트럼프가 공언을 한 상태이고, 굉장히 또 전쟁이 길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정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테마를 이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볼 것 같고, 가상화폐 대통령을 칭하고 있죠 저희가. 근데 이번 달 25일날 비트코인 연례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단기 일정으로 볼만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눌림시 일부 매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좀 셌었고, 하나투자증권은 뭐 이제 짝짓기 매매로 같이 봐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친환경 섹터의 경우 트럼프 재선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위치는 그러한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힘이 없다고 볼 뿐이지, 종목별로 성장 흐름에 변화가 없다면
저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의 하나 솔루션, 뭐 전구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실리콘 응급제, 2차전지 쪽은 정말로 많이 밀렸어요. 이번에 정말로 뭐 실적이 있건 없건 뭐 잘나건 말건 전부 다 밀어버리는 흐름인데, 완전히 뭐 시장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올라갈 때 또 급격한 상승도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종목을 털어버리고 뭐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뭐 일라일릴리가 1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라브 ETF 뭐 3배죠. 3배짜리 ETF가 강세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분위기는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가격 부담되는 트레이딩 영역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트레이딩 많이 밀리면 매수로 봐야 되겠다. 퓨처캠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물량 소화하더니 또 신고가를 좀 칩니다. 이런 쪽은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잖아요. 2만원 라운드 피겨를 넘겨놓은 상태에서 주말에 이제 시간에 2만 950원, 2만 600원인가 마감이 됐었는데, 라운드 피겨 상이니까 상승이 가파랐던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 상방에서 꺾이기 전까지는, 뭐 5일선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라파스가 3일 연속 급등인데요.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렸다라는 거는 눌림이 나와도 다시 한번 쯤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고, 바이오다이는 좀 특이 종목이라 좀 넣습니다. 원전이 오늘 사실상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장 막판에 삼성전자의 대량 거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2조를 넘기는 흐름이었고, 두로버는 어제 1조 5천억, 오늘 6조 6,500억으로 하락하면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좋은 건 아니고, 방산 거래 많죠. 4,500억, 3,500억,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그 다음에 한전기술, 원전입니다. 그럼 원전과 방산에서 오늘 시장에서 돈이 다 돌았다. 여기에서 2조가 터졌으니까 여기서 2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 2조, SK하이닉스 뭐 7조 6천억,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제약바이오죠. 뭐 알테오젠, 삼천당,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외는 거래대금이 시가 말라버린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하물며 오늘 신규 상장했던 엑셀 세라피틱스 신규 상장 종목이 2천억 터지는 거는 저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 중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돈이 잘 돌지는 않은 흐름이라, 정말로 선택받은 종목군들,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빠르게 추격 매수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시가 베팅을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먹는다든지, 이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뭐 장 중반에 따라잡기에는 약간 좀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해요. 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따라붙기가 상당히 아침에 엄청나게 빠르게 시세를 줘버리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시장인 것 같다라는 흐름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트럼프 이슈도 미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17일 발표 예정인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이 체코에서 안보의 이슈에 의해서 프랑스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강한데, 자칫 잘못하면 홀짝 매매가 돼버릴 수도 있고, 수주를 하고 나서 오히려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아예 건들지 않았더니 정말 약간 하루가 굉장히 좀 길고 지루했던 느낌이었고요. 두산 합병 관련해서 사실상 어제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왔는데, 꼭 지난번에 HLB의 흐름과 비슷하게 이 프로그램 매도가 동반해서 나오면서 좀 흐름을 보였는데요. 거래원을 다시 오늘 체크를 해보면서 느낌 봐. 한국 IM이 들어왔던 종목은 좋은 꼴을 본 적이 없다. 금요일날 한국 IM에서 거래를 친 금액만 봐더라도 2천억이 넘게, 그 한 증권사에서 2천억, 3천억 넘게 롤링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한국 IM이라는 증권사 쪽에서 이런 롤링이 들어오면 항상 보면 끝이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받았던 시장인 것 같네요. 자, 시간에 종목 간단하게 보면은 뭐 SY 스텔텍이 장막판에 이 SG라는 종목이,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도로 관련해서 10년간 4조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가니까 순간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그러니까 급등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뭐 평이한 흐름인 것 같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수는 그렇다 치고 대형주부터 빨리빨리 볼게요. 시간이 좀 늦어서 삼성전자 오늘 그러니까 이 갭 메우고 돌파했던 지지 구간에서 오늘 장 막판에 공격적으로 기관에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좀 한 상태고요. 일단 위에 올라와도 매물에 좀 막히는데 6월달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등이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맞을지 돌파를 할지 내일 좀 주목이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밀리는 흐름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런 대형주들을 보기에는 부담되는 자리라고 좀 보여져요. 만약에 많이 밀리게 되면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밑에서 쭉 끌고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고 있으면 돼. 근데 신규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저도 조선 쪽 삼성중공업 하나 들고 있는데요. 조종이 없어요. 그냥 계속 뭐 진입할 포인트가 별로 없고요. 뭐 LS 일렉이라든지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매일같이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우상향 중에 있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안 할지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봐야 한다. 최근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상승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나가면 하락하고 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현재 움직이는 게 전부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온 날 강하게 상승하고 빠져나가는 날 또 급나가는 흐름을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산 쪽은 일단 연봉 기준에서 여기만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현대로템하고 LIG 넥스원하고 전부 다 봤을 때 LIG 넥스원은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상태에서 현대로템만 신고가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월봉상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월봉상 이런 눌림들 구간들 잘 지켜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가부터 봤으면 충분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돌파가 돼버리면 아직 신고가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돌파가 돼버리면 한 차례 시세가 강하게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로템은 생각이 들고요. LIG 넥스원도 박스권 돌파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만드는데 종목 특성이 약간 이런 추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계속 맞는 흐름을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이런 종목군들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 채널 상단에 가면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채널 하단에 들어왔을 때 박스권 매매로 대응해야 된다.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채널을 두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제약바이오에서 퓨처캠이 오늘도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왔는데 연봉 기준에서 이 확실하게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한 15%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연봉 기준에서 하락을 하면 이런 눌림 구간은 어느 정도 확실한 지지 구간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2만원 근처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된다든지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는 봐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들면은 이런 2만원 라운드 피겨를 기준으로 2만원 라운드 피겨를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신고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2만원 라운드 피겨를 기준으로 신고가를 나오고
이 자리에 안 내려올 것 같지만은 돌파하고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종목이 이때도 이거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한 차례 정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강하게 2만원을 돌파하고 아래 구간에서 한 번 더 이런 흐름, 단기적으로 이런 눌림 매매 정도 계획을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종목군들이 다 강해요. 정말로 다 강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본다면 차라리 알테오젠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최근에 수많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동안 알테오젠은 아예 쉬었죠. 왜? 이미 미리 급등해서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은 대장이 쉬었는데, 보통 이 대장이 쉬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차라리 한 번 더 강하게, 더 크게 시세가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수렴의 끝에서 급등하는 모습, 수렴의 끝에서 급등하는 모습, 뭐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알테오젠이 차라리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뭐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매물을 두고 있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자체를 당긴다면 이제는 알테오젠이 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갈테오젠이 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요. 뭐 내일 시장 뭐 일단은 시간 외에 이제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급등해서 충분하겠죠. 단기에는 붙는 것보다는 7월 18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로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제 눌리게 된다면 이번 주 후반을 노리는 전략으로 종목군들을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뭐 위에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워낙에도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건 좀 바라지는 않은데, 밀렸다가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나투자증권도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산 박해하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걸어놔서 첫 타점에서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은데, 두 번째 타점 들어간 거는 뭐 손절을 바로 좀 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이거는 한 1.5% 정도 손절한 것 같아요. 1.5% 정도? 1.5%, 1%대 손절로 좀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빼는 거는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뭐 9,700원 이 구간까지는 뭐 그래,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편이죠. 펴지는데 이런 구간에서 3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의 이슈에 완전히 묻혀버린 거고, 또한 두산 로보틱스 합병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건설 섹터, 건설 중장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두산 박해은 오히려 빠져버리는 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두산 밥켓이 이제 이쪽 동네에서는 영업이익이 가장 많고 미국 내에서 수출이 제일 많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사실 이번 합병 이슈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걸 좀 들고 넘어왔는데요. 5만원권 이하권의 평균 단가
좀 맞춰놓고 왔는데 사실상 매수 청구권이 54,400원이라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좀 들어간 부분이고, 이 정도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의 관심도가 만약에 없다면 반등에 잘라버려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하고 내일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좀 했던 내용이라 아침에 53,300원 구간에서 굴적 반등 하는 거 보고, 이거는 미리 걸어놨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안 하고 지금 받아가지고 약간 손실 구간에서 좀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라이콤이라든지 그리고 라닉스라든지 그 밖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대체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테슬라 이 로보택시가 10월로 연기됐다라는 내용이 단기 악재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스권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라 자율주행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이제 ESS라든지 이런 쪽 흐름 지켜보면서 계속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될 섹터와 하지 말아야 될 섹터,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사실상 나쁜 흐름은 아닌데 이 미국 이 대선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뭐 이런 친환경 전기차 관련된 섹터 계속 관심은 가지고 시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왕고래도 구간상으로는 참 좋아요. 대왕고래도 구간상으로는 좋은데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저도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하락의 폭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은 종목군들이 과거와 다르게 올라갈 때도요 쏠려가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뭐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경향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 낙폭까지 좀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좌우지간 내일도 아마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제약바이오 여전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전력인프라도 순환을 계속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는 특별하게 종목군들이 바뀌는 흐름이 많이 없다라는 점 인지하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뭐 SY 스틸 때 이거는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급하게 올라갈 때는 좀 못 봤고요. 눌림에서 좀 보고 올라갈 때 일부 매수 대응해서 차익 실현하고 마감한 게 오늘 매매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